안녕하세요, 리입니다. 여러분들은 여름을 좋아하시나요? 여러분들은 이 가장 다이나믹한 계절인 여름을 어떻게 나시나요? 오늘은 이 여름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여름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. 근데 또 막상 여름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생각해보면 장점도 꽤나 있습니다. 다른 계절과 비교했을 때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와 여름이 주는 장점을 제 생각을 기반으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.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는 제가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까 해요. 여름이 싫은 이유 첫 번째, 불면의 계절. 여름엔 열대야가 있죠. 밤에도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 더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. 저는 특히 잠에 예민한 편이라서 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끔찍히 싫어해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빛과 소음인데 특히 여름에는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. 보통 사람이 잘 때는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열대야가 지속되면은 좀처럼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수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. 더우면 자꾸 잠을 뒤척이게 되죠. 그러면 푹 찬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은 아무리 풍속을 약하게 하고 온도를 높게 올려도 계속 틀어놓고 자기에는 너무 과하더라고요.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문 열고 자는 겁니다. 저는 그 자연 바람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. 자연 바람이 이렇게 솔솔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나를 이렇게 감싸는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, 그런 상태에서 잠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바람 한 점 없는 열대야 같은 경우는 고통스럽죠. 에어컨 선풍기는 틀기 싫고 문은 열고 자야 되는데 간혹 또 이렇게 예민한 날에는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게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지니까 또 소음 차단하자니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더위를 막자니 또 문을 열어야 되고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그런 여름밤이 수면에는 최저인 것 같은데 매일 이런 날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많이 끼쳐서 여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벌레. 벌레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특히 러브버그. 러브버그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출몰을 하더니 몇 년째 계속 발견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싫어요. 굉장히 징그럽게 생긴 다른 벌레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혐오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 수가 많으니까 다다다다 여러 마리가 이렇게 발견되다 보니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. 또 생긴 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. 두 마리가 붙어 있죠. 그것도 뭔가 계속 보고 있으면 소름 끼치고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특히 뭐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오래 방치해두면 날파리 꼬이고 음식물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아주. 그 다음 자외선. 저는 살이 타는 게 싫어요.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 그런가. 태닝한 피부를 선호하지 않을 뿐더러 저한테 딱히 이렇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웬만하면 외출 시에도 이제 살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합니다. 양산을 쓰던. 제가 한 4년 전 여름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보냈는데 정말 딱 한 여름에 갔어요. 또 캘리포니아 하면 여름이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여름에 가야겠다. 여름 휴가 겸 캘리포니아에서 맞는 여름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고민도 없이 이제 7월에 넘어가게 됐는데 물론 그 느낌, 여름을 주는 느낌, 또 캘리포니아의 그런 팜트리, 야자수, 나무, 해변 등등 정말 분위기는 제대로 만끽했어요. 근데 그 지역의 자외선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, 한국과. 상대적으로 습함은 덜해요. 우리나라는 좀 습한 편인데 거기는 습함보다는 정말 그 날 것 더위 그 자체? 자외선도 한 두 배는 센 느낌?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도 타더라고요. 제가 어학원에 다녔던 곳이 이제 산타바바라인데 그때 이제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친구와 그 근처 해변에 놀러 갔어요. 안에는 이제 수영복을 입고 위에는 이제 긴팔 커버업, 쉬폰 재질의 이제 블라우스를 걸쳐줬죠. 그래서 위에 그게 긴팔 블라우스 입은 채로 이제 잠깐 누워 있었어요, 해변에. 길게도 아니고 한 30분? 1시간 미만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참고로 그 블라우스가 이제 브이넥이었어요. 딱 노출된 브이네크, 딱 경계만 살이 타 있는 거예요. V자로. 그게 되게 뭔가 웃기더라고요. 타 있는 모양이. 딱 V자로만 타 있으니까. 차에 태울 거면 다 태우던가, 아니면 아예 태우진 말던가 그래야 되는데, 이 V자로만 이제 딱 경계가 져서 살이 타 있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.
그러면서 아 정말 자외선이 장난 아니구나. 가릴 거면 다 가리는가 아니면 다 그냥 태우던가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 출국날 찍었던 제 셀카와 지금의 돌아와서의 저의 모습을 비교해보니까 정말 많이 탔더라고요. 출국 전에는 그렇게 하였는데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. 그래서 뭐 미백, 바디크림 그런 것도 사고 그랬어요, 초반에는. 근데 잘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. 귀찮아서.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다 돌아오더라고요. 이게 아무리 타도 하얗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해요. 근데 저는 다행히 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이렇게 좀 회복은 되더라고요. 그 다음은 음식. 음식을 또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.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가리게 되고 좀 조심스럽게 먹게 되고 식중독을 유발하기 쉬운 식품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저는 안 먹으려고 해요. 또 금방 상하는 식품들, 김밥, 또 냉면 같은 거 냉면 먹고 식중독 걸리는 사례도 있더라고요. 특히 냉면에 든 그 삶은 계란 그거 먹고 이제 단체 식중독이 걸리는 사례도 있고 상온에 잠깐만 놔도 이제 음식이 금방 상하니까 최대한 그냥 그때그때 해먹고 다 처리하고 날 것 음식은 좀 기피하고 배탈 날까봐 좀 두려운 그런 게 있어요. 확실히 여름에. 또 저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로 주의해야 되는 게 찬 게 잘 안 받습니다. 체질상. 찬 게 정말 안 받아요. 저는 약간 이열치열파 같습니다. 더위를 이렇게 더위로 이기는.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이겨내는. 막 덥다고 막 냉면 먹고 슬러시 먹고 스무디 먹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탈이 나더라고요. 좀 고통스러운 게 이제 물이에요. 더운 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상상만 하면 정말 끔찍하죠. 물은 차야 되죠. 특히 여름에는. 근데 또 제가 체질에서 안 받으니까 마음 같아서 얼음 가득 넣고 차게 마시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. 그 다음은 휴가. 여러분들은 꼭 여름 휴가를 가시는 편인가요?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휴가를 계획하시나요? 저는 여름 휴가를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.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도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, 여름에는. 애초에 이제 여름 휴가를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. 저는 그냥 집에 모여서 밥 먹고 그러는 게 휴가예요. 꼭 어디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. 또 저 같은 경우는 수상 액티비티 그런 걸 안 좋아해요. 물놀이 안 좋아합니다. 물론 예전에는 워터파크 간혹 몇 번 갔었습니다. 이제 친구랑. 저는 파도풀 그런 것보다 그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해요. 워터슬라이드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는 워터슬라이드 때문에 워터파크를 간 적은 있는데 뭐 파도풀에서 놀고 이제 둥둥 떠다니고 튜브 끼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제는 막 수질 그런 것도 좀 찝찝하고 그래서 괜히 갔다가 뭐 피부병 날까봐 병 날까봐 두려워서 그냥 안 가게 됩니다. 또 바다 계곡 같은 경우도 그 컨셉 자체는 좋은데 시원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무서워요. 그러니까 저나 저희 가족이는 이제 좀 괜히 안 하던 짓을 해서 이를 키우지 말자. 집에서도 충분히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다.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재밌는 TV 프로 보면서 수박 쪼개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돈도 별로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. 그게 저희한테 휴가입니다. 또 저희 조부모님께서는 이제 밭에서 이제 농사를 작게 하시기 때문에 주말에는 차 타고 거기 놀러 가서 밭일 좀 뭐 같이 하고 도와드리고 거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그게 또 낙이에요. 그겐 저희한테 휴가입니다. 그래서 딱 여름 휴가의 개념이 없어요. 또 비싸고요. 여름 휴가 자체가 바가지잖아요. 완전 요금도.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그냥 멀리 가지 않는 그런 것을 선호합니다. 여름 얘기하는 김에 제가 좋아하는 간식, 여름에 즐겨 먹는 간식 그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, 오이. 제가 식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. 특히 여름에 오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송송송 잘라 먹으면 갈증 해소도 되고 씹는 맛도 있고 되게 리프레시해요. 또 좋아하는 게 방울토마토. 그 방울토마토 종류 중에서 대추 방울토마토라고 있는데 모양이 좀 다릅니다. 길어요, 살짝. 그냥 방울토마토 생각하면 동글하고 통통한데 대추는 약간 얄쌍하고 깁니다. 뭔가 저는 그게 더 식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더 아삭아삭해서 씹는 맛도 있고 나 밥 먹고 나서 몇 개 먹어주면 이렇게 개운한 느낌? 입가심 되는 느낌? 그래서 이 두 개 좋아하고 또 뭐가 있을까? 제철 과일, 체리, 참외. 참외 그 하얀 부분. 저는 그 알맹이보다 하얀 부분을 좋아합니다. 왜냐? 씹는 맛. 좀 입에 텁텁함을 남기는 거 안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손길이 가더라고요. 녹차를 좋아하는 것도 커피는 마시고 나면 텁텁함이 남아 있어요.
왠지 모르게. 근데 녹차는 그런 잔여감이 없습니다. 뒷맛도 깔끔해요. 그리고 또 미백 효과도 있다 하잖아요. 커피는 착색이 되는데, 치아가.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녹차가 낫다고 생각하고,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빙수 슬러시 같은 걸 안 좋아해요. 말씀드렸듯이 찬 거를 잘 안 먹기도 하고, 또 몸에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빙수 슬러시는 얼음 느낌이 강해서 안 좋아합니다. 굳이 꼽자면 아이스크림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 얘기 나온 김에 저의 아이스크림 취향을 잠깐 언급해보자면 요즘 유행하는 아이스크림, 또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아이스크림이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죠.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토핑 얹어서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아직 한 번도 배달 안 시켜 먹어봤습니다.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제 주변에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. 저만 안 먹어봤더라고요. 그 요화정이란 브랜드 말고 이제 다른 브랜드의 아이스크림. 그 브랜드는 또 저당 아이스크림을 이제 내놓더라고요. 저당 아이스크림인데 위에 이제 토핑 얹어서 먹을 수 있는. 근데 거기에 저는 그냥 토핑을 바나나와 그래놀라만 추가를 하고 그 아이스크림 자체의 맛을 이제 두 가지 다른 버전으로 뭐 플레인, 녹차 이렇게 해서 시켜는 먹어봤는데 이제 그 오리지널 브랜드 유화정 거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. 아이스크림을 땡길 때마다 배달앱에 들어가면 항상 고민해요. 아, 이번에 한번 도전해볼까? 근데 항상 예외 없이 저는 베라를 선택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손이 그쪽으로 안 가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베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시도도 안 해보고 이런 말 하면 너무 넘겨짚는 건데 그래도 제가 중학생 때 아이스베리 정말 좋아했거든요. 아이스베리 단골이었습니다. 친구들과 맨날 이제 가가지고 아이스베리 먹고 그게 루틴이었어요. 스사 찍고 쇼핑하고 아이스베리 가서 야무지게 먹고 어렸을 땐 되게 좋아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커서는 그런 아이스크림에 토핑 얹어 먹는 것보다 그냥 아이스크림에 여러 가지 맛이 입혀져 있는 그런 쪽에 끌리더라고요. 물론 요거트 외에도 초코샤를 얹거나 다른 맛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아이스크림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버전. 저는 그게 더 좋아요. 다양성도 있고 제가 또 다양성을 좀 중요시하니까 한 번 시킬 때 이제 뭐 세 가지, 네 가지 여러 가지 맛해서 골라 먹을 수도 있고 또 남으면 오래 두고 먹기 좋잖아요.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물론 아이스크림 자체는 이제 냉동실에 넣어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데 토핑이 올려져 있으면 웬만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좋죠. 뭐그 자리에서 먹으려고 시키기도 하고요. 근데 저는 항상 오늘은 한번 시도해볼까 하면서도 결국은 베라를 찾게 되는. 가성비를 따졌을 때도 저는 베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뭐 둘 다 비싸지만 특히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너무 비싸죠. 가성비, 맛, 다양성, 그리고 두고두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는 베스킨라빈스가 낫지 않나. 또 말 나온 김에 저의 최애 맛, 베라 최애 맛을 한번 뽑아보자면 첫 번째, 자모카 아몬드, 자모카 아몬드 버지. 저는 견과류를 정말 좋아합니다. 이거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. 저는 견과류를 정말 좋아해요. 견과류 아몬드에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커피까지 합쳐져 있다? 금상첨화죠. 커피는 끊었지만 간혹 이제 커피 아이스크림이 땡기는 날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자모카 아몬드로 꼭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린티. 정말 저다운 입맛이죠. 그린티. 그린티에 초코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린티가 좋아요. 좀 더 깔끔해서. 그 다음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. 제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맛에 이제 딸기, 초코도 있나? 하여튼 그 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서 먹을 때마다 좀 푸짐한 느낌이 들어요. 입안에서 뭔가 이렇게 푸짐한 느낌. 다양한 맛이 느껴지니까. 제가 홈비디오가 있어요.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의 성장기를 담은 그 홈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홈비디오에 등장하는 스팟, 고정 스팟이 있습니다. 첫 번째 KFC, 두 번째 베스킨라빈스. KFC 죽순이었어요, 저는. 치킨을 너무 좋아했습니다. KFC 치킨을. 지금도 좋아해요. 근데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. 그때 평생 먹을 치킨을 다 먹어서 그런 건지 치킨은 잘 안 먹는데 치킨 버거는 또 좋아해서 뭐 치킨 버거 땡긴다 하면은 무조건 저는 KFC 갑니다. KFC 치킨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죽고 못 살았던 게 KFC. 두 번째가 베라. 그러니까 루트였어요. 그 KFC 안에 이제 놀이방이 있었거든요, 옛날에는. 거기서 좀 놀다가 후식으로 베스킨라빈스 스트로베리 하나 때렸죠. 그게 저의 루틴이었습니다. 그게 이제 고스란히 비디오에 담겨져 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재밌게 보는데
그때는 스트로베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스트로베리 맛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좀 섞여 있는 게 좋아요. 이상하게 또 스트로베리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크니까. 좀 진하고 꾸덕한 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쌉싸름하면서 고소하고. 대표적인 게 또 치즈 케이크이고 그린티고. 어쨌든 입맛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럼 이번에는 여름의 장점, 여름이 주는 계절상의 이점들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. 또 마냥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. 여름이 주는 장점 첫 번째.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합니다. 바로 낮이 길다는 점. 낮이 길다는 건 여름의 최대 장점이자 겨울의 최대 단점이에요. 확실히 낮이 길면 하루가 뭔가 더 많이 확보된 느낌. 같은 24시간이어도 뭔가 몇 시간 좀 더 생기는 느낌. 그리고 또 바깥 야외 활동하기에 좀 더 적합하죠. 뭔가 해가 너무 빨리 지면 빨리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, 그래야 뭔가 안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, 낮이 길면 낮 동안 주어진 활동 시간이 더 많아지는 느낌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희한해요. 가끔 이제 요즘 시계를 보는데, 밖을 보니까 한 6시, 6시 반쯤 된 것 같아요. 근데 시계를 보니까 8시. 이래요, 막. 아, 진짜 낮이 길어졌구나. 때서야 이제 비로소 아, 여름이구나라는 걸 느끼죠. 특히 이 현상이 더욱더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타이밍이 바로 아침입니다. 해가 빨리 뜨니까 아침을 시작하기 좀 수월해져요. 제가 겨울을 좋아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. 아침. 여름, 겨울 같은 새벽 6시 일어나도 하늘이 달라요. 겨울엔 깜깜합니다. 간혹 겨울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일어났을 때 잘못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뭔가 더 자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난 느낌. 근데 시계를 보면 맞는 시간에 일어났고 밖이 너무 깜깜하니까 뭔가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은 느낌? 더 자야 될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반대로 이제 여름에는 밖이 환하니까 뭔가 아침 시작하기 좀 더 이렇게 산뜻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. 여름에는. 그래서 정말 느끼는 게 아, 이 해가 사람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에 정말 막다른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. 두 번째, 역동적인 계절. 겨울은 겨울잠의 계절이 맞는 것 같아요.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한껏 움츠리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. 활발히 움직이는 계절은 아니에요, 확실히. 근데 여름은 그와 반대로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생깁니다, 저절로. 뭔가 저는 좀 덜 피곤해요, 여름에. 뭔가 이 신체 에너지 리듬이 여름에 확실히 더 높은 느낌? 뭔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, 언제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뛰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? 그런 쨍한 날씨가 주는 효과인 것 같아요. 뭔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. 또 운동하기에도 적합한 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잘 나니까 한 5분만 해도 운동 되게 열심히 한 느낌. 뭔가 겨울에는 집에서도 웅크리게 되고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뭔가 행동이나 의지가 되게 느긋해지는 계절이 겨울인데 반대로 여름은 다 가져와, 다 할 수 있어, 뭐든 할 수 있어. 힘이 뭔가 불끈 솟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신체의 리듬을 봤을 때 여름이 확실히 사람이 좀 더 프로덕티브해지고 생기가 넘치고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. 그 다음 장점. 옷차림이 가벼워진다. 또 다르게 표현하면 딱히 옷에 신경 안 써도 된다. 여름엔 솔직히 옷이 필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최대한 좀 덜 입어야, 덜 걸쳐야 시원해요. 뭐랄까, 여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옷을 걸치고 있는 느낌? 거칠해상 옷을 입어주는 느낌? 그런데 반해 이제 가을이나 겨울 같은 계절은 다양성이 존재하죠. 다양하게 우리가 코디할 수 있고, 레이어링 할 수 있고, 옷의 종류,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, 코디에 있어서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게 이제 가을, 겨울인데, 여름은 뭐 없어요, 딱히. 아이템이. 그냥 흰 티에 청바지. 가장 무난합니다. 흰 티에 슬랙스. 뭐 검은 티에 뭐 청바지. 가장 베이직해요. 가장 베이직한 게 예뻐 보이고 무난해 보이고. 딱히 어떻게 뭐 코디라고 그럴 게 없어요. 쇼핑을 잘 안 하게 됩니다, 여름에는. 흰 티, 검은 티 한 몇 번만 있어도 바지 몇 벌하고 이제 돌려가면서 코디하면 되니까 딱히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옷을 살 필요도 없고 편해요. 제가 앞서 여름을 다이나믹하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비 때문입니다. 여름은 더위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도 함께 오죠. 뭐 이것도 나이가 듦에 따라 생기는 변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딱히 비 오는 날이 이제는 싫지가 않더라고요. 물론 비 오는 날 출근은 끔찍해요. 저도 비 오는 날 출근하는 거 싫습니다. 비 오는 날 집에 있으면 금상첨화죠. 너무 좋아요. 사람이 좀 이렇게 무디해지고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
낮잠도 자고 컴퓨터도 두들기고 비 오는 날 집에 있는다. 환상적. 근데 출퇴근을 해야 된다면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그냥 비가 오는 날에는 흐리니까 우중충하니까 그게 이제 기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딱히 선호하지 않았는데 또 간간히 이런 날씨가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맨날 오면 안 되겠지만 가끔은 그런 날을 좀 더 즐기려는 노력을 해요. 또 비 오는 날은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니까 창문을 좀 열어놓고 바깥 빗소리 들으면서 자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, 또. 그래서 저는 약간 중립인 것 같아요. 비 오는 날에 있어서. 저는 항상 줄곧 여름 반대파였는데, 여름 안티파였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냥 싫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아직은 겨울이 더 좋습니다. 겨울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. 겨울이 왜 좋냐? 일단 그 공기, 차고 맑은 공기, 그게 너무 상쾌해요. 개운하고. 겨울 아침 창문을 딱 열었을 때 훅 들어오는 그 차고 맑은 공기. 너무 상쾌하고, 뭔가 이렇게 들이마시면 내 이 몸속까지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? 그리고 일단은 찝찝한 게 없잖아요. 뽀송뽀송한 계절이죠. 찝찝, 끈적끈적과는 거리가 먼 뽀송뽀송한 계절이다 보니까 좋아요. 이렇게 코지함도 있고. 그 다음은 제가 그 설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냥 내가 안에서 밖을 볼 때 그 눈이 소복히 쌓인 하얀 세상, 정말 겨울왕국 같은 그런 뷰를 정말 좋아합니다. 압도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뭐 여름에 비해 딱히 뭐 음식 상할 걱정 좀 덜 해도 되고 또 크리스마스가 있다 보니까 그 연말 분위기가 주는 그것도 무시 못하죠. 로맨틱한 게 있죠, 확실히. 체질상은 좀 찬 게 안 맞는데 그래도 그 겨울이 주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겨울파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올해 여름도 딱히 뭐 계획이 없습니다. 뭐 친구들과 뭐 하루 정도 만나서 이제 뭐 놀러 가거나 그런 계획은 있는데 뭐 휴가를 가거나 그런 큰 이벤트들은 없어요. 그런 계획이나 루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휴가를 보내는 법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텐데 딱히 별거 없습니다. 지금 이렇게 방에 앉아서 시원한 말차와 물을 마시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여름을 나는 방법 중 하나죠. 일상인과 동시에 오늘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만의 여름 휴가 계획, 난 이렇게 여름을 난다, 여름에 추천할 만한 뭐 음식, 액티비티 등등 좀 공유해주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스포티파이 댓글,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DM, 애플 팟캐스트 리뷰 등 어디든 이렇게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추천들을 듣다 보면 또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. 여름도 생각보다 괜찮은 계절이구나. 재밌는 계절이구나. 재밌는 계절이긴 하죠, 확실히 여름이. 재밌죠. 또 한편으로는 저의 팟캐스트가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내가 여름을 나는 법, 혼자 있는 게 좋아 팟캐스트 듣기 이렇게 해서 추천해주시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제 리스트가 딱히 이게 뭐 특별한 거 없었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여름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궁금해요. 남겨주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. 남은 하루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고 저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.